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청라의 패시브 건축 현장입니다. 옆에는 많이 보시던 코어클의 김기용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제가 듣기로는 초대 패시브 건축협회에 또 임원으로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풍산 패시브 건축. 네. 지금 김창근 이사님 네. 오늘 처음 인사 뵙는데요. 여기 설계를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풍산 패시브하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좀 특별한 인연이 됐는데요. 여기 건축주가 워낙 그 건축에 대한 조예가 깊으셔요. 그 건축주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춥지 않고 따뜻하고 건강한 집, 쾌적한 집을 지을까 공부하시다가 아,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이렇게 쭉 회사를 설치하다 보니까 뭐 저희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패시브 건축을 쭉 해오면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해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두 분 형제분의 약 80평 정도 되는 주택하고 지하까지 포함해서 한 120평 정도 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아,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자, 김경 대표님은 아니 일단은 패시브 건축협회 초대 임원분께서 선택을 또 코어클을 해주시고 여기 건축주님도 또 인하대에서 또 건축을 전공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런 건축 전공자가 코어클을 선택해 주니까 되게 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선택되고 여기서 뭐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지금 설치하는 뭐 이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설치한 내용은 모든 집은 저희가 이제 다 똑같이 이제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 집 평수가 다른 데보다는 이제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용량 같은 걸 이렇게 산정하는데 좀 신경을 썼고 저희 말고 일반적인 지하업체에서는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는 40평에서 50평까지가 두총공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넘으면 사실은 세총공이 가야 되는데 이제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위한 패시브 주택이라서 두총공으로도 이제 그게 이제 다 가능할 거라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꼼꼼하게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드린 이유가 여기 120평, 80평 그러니까 규모가 그동안 이제 납품하시던 공간이랑은 건축 면적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120평은 이제 제일 큰 규모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일단은 천공 2개 갖고서 일단 소화가 되도록 또 김창근 이사님께서 해주신 것 같고 저희가 이 두 건물을 설계할 때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미리 에너지 해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성능이 나올지 정량적으로 저희가 그 에너지 해석을 해본 결과 80평 주택은 약 3.4리터 패시브 하우스로 그다음에 120평 주택은 3.0리터의 패시브 하우스로 그렇게 지금 에너지 해석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반 주택 대비해서 냉난방 부하가 상당히 적게 소요된다. 그러니까 적게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80평 주택에도 120평 주택에도 충분히 코어클 장비가 뭐라 그럴까 효과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최소한도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코어클에 저평형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이제 5리터 이하면은 패시브로 인증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예. 현저히 낮은 3리터대로 네, 지금 예. 설계를 하기 때문에 네. 일반 저평형 들어가는 수준 갖고도 네. 지금 여기가 커버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네, 벌어지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여기 달려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패시브 하우스 이러면은 사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지향을 하면서 네. 꽁꽁 싸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종의 네. 뭔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보온병처럼 꽁꽁 싸매서 네. 아예 에너지를 주지도 않고 네. 내보내지도 않겠다. 네, 네, 네. 뭐 이런 취지인데 네. 사실 수치로만 보면 그게 3리터, 5리터 뭐 이런 얘기를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제로는 거의 사실 네.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남은 숫자들을 더 현저하게 낮추기 위해서 네. 코어클을 도입한 것 같은데 네. 코어클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0리터의 패시브하우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코어클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건축주인 경우에는 판단이 좀 쉽지 않아요. 코어클 뭐야? 처음인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코어클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한 10년 전에 서초동에 한 150평 정도의 주택을 지으면서 복사 냉난방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 10년 전에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패시브하우스였거든요. 적용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었어요. 첫 번째가 우선 장비가 비싸다. 네. 전부 다 수입이었거든요. 아, 국산 장비가 비싸다. 아니었군요. 첫 번째. 그리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치나 운영에 관해서 사실은 조금 낯설었었는데 결국은 설치하고 나서 최초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만족한 걸로 쓰고 있지만 이거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게 한 10년 전에 그런 길을 겪다가 그 후에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복사 냉난방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이 코어클 장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건축주를 못 만난 거예요. 건축주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미리 코어클을 써보시고 싶은 생각이 미리 그렇죠. 있으셨군요.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거를 넣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패시브에서 좀 더 에너지를 다른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를 넣게 되면 제로 에너지로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어클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어떤 건축주를 만나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참에 마침 여기 그 건축주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인터넷 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건축공학 하셨으니까 저보다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이 코어클 장비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패시브하우스에다 코어클 장비를 좀 접목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 건축주가 워낙 많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최소한도 2~3배 정도는 더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에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며칠 동안 뭐 인터넷도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내서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보일러도 필요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에어컨도 필요 없을 정도가 될 거고 가장 쾌적한 난방이 될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럼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근데 비용은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했던 수입 장비보다 반값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있어도 김경 대표는 지금 미소가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 듣는 도중에 제가 뿌듯해지네요. 패시브 건축을 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공부하셔갖고 이거 코어클 정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건축주님을 직접 또 설득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사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뭐 방문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거나 뭐 아니면 요청을 하는데 직접 또 이사님께서 저희 본사에 오셔가지고 제품도 다 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체험도 다 하시고 또 저한테 뭐 이것저것 엄청 꼼꼼하게 다 질문하셔가지고 김경 대표님 그동안 잘 준비해 놓으신 복인 거고요. 완전 꽂히셨네요. 예, 제가 꽂히게 됐지만 저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는 그냥 제가 오시라고는 안 해요.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봐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서브노트가 있었어요. 그걸 가져가서 제가 대표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거침없이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여기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설계한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진짜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가는 길목에 코어클 장비가 들어가서 혹여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은 오롯이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질문을 드렸는데 뭐 100점은 아니어도 2% 부족하는 98점을 받으셨어요. 98점이면 정말 후한 점수네요. 학교 다닐 때도 못 받은 점수를 이 현장 지금 거의 완축을 앞두고 있거든요. 완축되고서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후기도 한번 별도로 또 내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실 때 이제 복사 냉난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코어클의 또 장점이 하이브리드라 복사 냉난방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대류 난방도 되잖아요. 아시는 분은 이제 대부분 다 복사식도 되고 대류식도 이제 코어클이 다 되는 건 이제 아시고 계실 건데 쾌적함이 필요할 때는 이제 주로 복사식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빠른 난방이 필요하거나 또 생활 패턴에 따라서 뭐 입식 생활을 많이 한다거나 쓰신 분이 장소마다 이제 필요한 방법대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 그냥 복사, 대류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냉방을 바닥에서 해요. 네,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에어컨 바람처럼 그 코어클 장비에서 대류로 찬 공기가 나오거나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
7대 3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네. 반대로도 3대 7로도 조절할 수 있고 100% 바닥만 100% 대류만 네네.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저도 살짝 꽂혀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나가고 계신 것 같고 우리 현업에 계신 이렇게 건축을 계속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도 예, 보시고서 꽂혀갖고 예, 이렇게 달려가시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현장에 지금 80평, 120평인데 룸마다 지금 네. 장비가 몇 기 정도가 네. 설치가 되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80평에는 이제 7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120평에는 9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별로다가 그 코어클 장비가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좀 다르거든요. 실의 크기에 따라서 실이 좀 큰 데는 약간 큰 장비, 작은 쪽에는 약간 작은 장비가 이렇게 코어클에 설계해서 배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미국 공조학회라고 하는 데가 애슈리아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쾌적한 난방 방식이 복사 난방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방식을 쓴 거를 아직은 좀 많이 모르시지만 어쨌든 이 집이 다 지어져 가지고 아마 11월 말에 입주가 다 끝나서 12월, 1월에 가장 추울 때 아, 보일러 안 돌아가네요. 그리고 여름이 돼가지고 에어컨 안 돌아가네요. 네. 이 말을 꼭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 풍산 패시브의 이 김창근 이사님께서 코어클 자문위원 겸 홍보이사님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자문위원을 할 텐데 홍보이사는 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써보신 건축주님이 그렇죠. 만족을 예. 하시는지 향후에 거기에 대한 이제 후기 공유해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조금 더 믿음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 이유가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가 가장 데이터적으로 그렇죠. 가장 많이 오픈해 놓고서 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건축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꼭꼭 답변도 너무 잘 주시더라고요. 그런 네. 공신력 있는 협회에서 지금 초대 이사님으로 또 네. 활동하시던 분께서 네. 또 이렇게 코어크를 딱 점 찍고 여기에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내년에 2024년도에 건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난방 그리고 냉방에 대한 거 이걸 따로 놓고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코어클이 제공해 드리니까요.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창근 이사님께서 이제 이게 패시브 주택도 하시고 계시지만은 일반 주택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패시브 주택으로 하면 좋긴 하지만은 이제 코스트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일반 그냥 좀 저에너지 하우스에 이제 코어클 시스템이 접목돼도 이제 가성비가 이제 좋고 또 그쪽 방향으로 또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계셔서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제 풍산 패시브 이제 김창근 이사님께 또 상담 받아보셔도 네. 예, 좋을 듯합니다. 아, 두 분이 서로 밀어주고 네. 땡겨주고 그러면 네. 건축업계가 더 성장할 것 같고 두 분도 네. 내년에 더 바빠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패시브 주택이라는 게 지금 자재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패시브 건축비 얘기하시면 놀랄 정도의 많은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강조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패시브 건축협회에서는 저에너지 하우스의 정의를 연간 난방 에너지 소모량을 7리터 이하의 난방 에너지 소모량을 갖는 주택을 네. 저에너지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저에너지 하우스 주택이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신재생에너지인 다른 기타의 어떤 요소 기술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총체적인 건축비는 낮추면서 난방 효율도 높이고 냉방 효율도 높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코크 대표님하고 좀 더 말씀을 좀 긴밀하게 앞으로 나눠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건축비가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 건축주분들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패시브로 갈 거냐 아니면 소위 우리들끼리 하는 준 패시브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에너지 제로 하우스. 에너지에서 예, 예. 저에너지 하우스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냉난방 기구들이 있을 텐데요. 코어클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국산 냉난방 시스템 업체로 그래도 선두주자로 계속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고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기계실인데요. 기계실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 천공을 한 상태의 그 지열이 올라오는 파이프 라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 파이프 라인이 이 지열 히트 펌프하고 온수 탱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열외수 환기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열외수 환기 장치에 배관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나중에 아직 설치 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보일러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보일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지열 히트 펌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대표님, 여기는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크를 설치하기 전 설비가 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배기에서 온 이제 공급 배관, 한수 배관하고 바닥으로 도는 이제 바닥 배관하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나중에 이제 포크를 설치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사님, 이게 설치되는 위치가 뭐 공학적으로 조금 뭐 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까요? 각 실의 최적을 계산해가지고 그 최적에 맞게끔 여기는 거실에 두 군데가 설치됩니다. 그 두 군데 설치하는 거래 그 장비의 설계는 코크를 직접 하신 거고요. 미리 배관을 매립할 수 있도록 미리 박스를 먼저 준비해 주시면 그게 골조할 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이쪽에 포클 장비가 지금. 여기에 이제 코크 장비가 와우. 여기가 여기는 소재예요. 이걸 대표님께서 지금 설계를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 엄청 신경 써서 설계한 거니까. 이쪽에 홈바를 할 수 있게 별도로 주방 공간이, 이쪽도 코크에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와, 이런 소재는 정말 꿈이다. 와우. 저쪽이 아드님 방이거든요. 네. 아드님 방 발코니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발코니가 네. 캐시브하우스에서는 열교라고 아시죠?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열교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조형 열교 차단제라고 하는 TV 블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샤워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식 샤워를 옮겨주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가지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시스템 창호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하나 더. 별도로. 그럼 여기 이제 격자로 이렇게. 격자, 강한 빛이 들어오면 그쵸. 물론 바깥에 외부 차양 장치라는 게 EV라는 게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가리지만 그거는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도시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 이거 안쪽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아, 그래서 미리 저렇게 등도 등박스를 이렇게. 여기가 안방이에요. 아. 2층이 안방. 여기도 저기 여기가 포클. 이제 안방에서 발을 알아서 더 서재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드레스룸 그쪽 화장실이죠. 와우, 드레스룸 공간도 엄청 넓네요. 집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쪽에 네. 작은 화장실. 이게 작은 게 아니네. 여기서 문만 봤을 때는 네. 작은 샤워 네. 부스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들어가니까 네.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네. 와. 여기 입구들도 네. 이렇게 다 아치로 이렇게 네, 만드는 아치로 게. 전부 도장을 어우, 쳤어요. 라운드를 줘갖고. 이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네. 여기는 이제 침실 공간인데 이쪽은 부모님, 이쪽은 자녀가. 여기가 아까 저쪽에 지금 보면, 서재의 네, 아빠를. 서재에서 보면 보통 창문이 이렇게 크거 하나 내잖아요. 그러니까 짠 걸 내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게끔 5개를 넣어서 같은 크기로. 네. 재밌다. 이 집에 창값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한 7천만 원 가까이. 잠깐만, 태블릿이라고 해서? 하는, 네. 이제 자녀방이거든요. 다락방을 원하고 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을 만들었고 저기가 천창이거든요. 와우. 네,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천창 넣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천창을 그 인증받은 천창이 따로 있어요. 네. 여기 유리가 4중 유리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미리 계단부에 붙박이장으로 해서 여기도 코어크리 설치할 공간이 이렇게 미리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잔형. 여기 코어클 설치 자리를 이렇게 미리 다 따놨습니다. 아, 이게 열외수 환기 장치. 이것도 스텐으로 된 배관인가요? 스테는 아니고요. 그 스파이럴 덕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관으로 올라올 때만 이거 쓰고요. 요 안에서는 다시 플렉시블 덕트를 안에 쓰게 되죠. 여기 그 청라 패시브 주택인 경우에는 5가지 패시브 요소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니은자로다가 이렇게 그 발코니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발코니에는 이제 열교라고 하는 것이 히트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구조형 열교 차단제라는 것이 저 아래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쭉 니은자로 이렇게 첫 번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창호가 중요한데요. 창호는 앤성 캐멀링 시스템 창호가 3중 유리가 들어가 있는 창호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의 외 단열재는 보통 그 일반 주택이 20cm 정도의 단열재를 하게 되는데 15cm하고 10cm하고 25cm의 단열재가 교차 시공으로 돼서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